네, 이슈 앤 소문 그리고 또 기업 찾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금요일 코너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죠.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네. 얘기인데 마리우폴을 완전히 장악했다? 맞습니까? 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이. 푸틴한테. 그거는 왜냐하면 좀 빨리 확정을 짓고 싶은 거죠. 네. 지금 마리우폴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아조스탈이라고 그 철강 그렇죠. 우리나라의 포스코 있는 그렇죠. 포철처럼 포항같이. 예, 그게 이제 규모가 이제 수원보다도 더 큰 면적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조스탈 같은 경우는 핵 공격에도 견딜 수 방어를 있는 할 수 있도록 지하 벙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소리 소문이 그 러시아 내에서도 좀 러시아 군사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를 핑계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은 열심히 재고 무기들을 재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이걸 계속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유리할 것이냐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5월 9일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나서 지금 마리우폴을 뭐 점령을 했다. 그래서 푸틴이 어제 한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마리우폴의 그 아조스탈을 봉쇄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더 묶어버리는 이상 건가요? 싸우지 마라. 네. 지금 이제 그 화면 나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실 크림반도는 떨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크림반도의 맞은편인 그 헤르손 옆으로 마리우폴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이제 드네츠크나 루한스크 그리고 체르니우까지 이런 말발굽 형태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중공업 비중이 높은 부분을 일단 러시아가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 넓은 러시아 평원까지 다 차지해서 전체 점령하는 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도상에 나타난 저런 말발굽 형태만 확보를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친 장사가 아니거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인플레가 심각해지는 것도 있고 전에 기사를 보시면은 러시아가 104년 만에 국가부도 사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달 초에 그 달러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 이 CDS 이자, 미국 그 러시아 국채 이자를 지급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30일입니다. 그게 5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4일까지 달러화로 러시아 국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그럼 이제 CDS 부도 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CDS 평가위원회에서 아마 그 멘트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신용 파생 상품 결정위원회에서 그걸 언급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내후 외환으로 쫓기고 있는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는 요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CDS 감독기구에서 러시아 루블화 외채 상환 디폴트 시나리오로 간주하겠다. 네. 이렇게 했고 말씀하신 대로 104년 만에 네. 고가부도. 5월 4일입니다. 네. 그런데도 러시아는 뭐 나름 경제가 그렇게 많이 인플레가 심하죠. 심하긴 한데.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우폴의 아조스탈을 봉쇄시켰다. 왜냐? 그 안에 인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군인, 네. 민간인 네. 볼모로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하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치졸한데요. 뭐 비겁하게. 예, 클린하지는 않죠. 참 전쟁이라는 게 어찌됐건 이 이슈 때문에 공급발 원자재 대란, 네.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데 휴전이나 정전이 좀 빨리 다가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6.25 때도 휴전 협정 기간 동안 고지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네. 네. 하여튼 뭐 이슈는 계속 전달을 이제 들어온 대로 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앞서 뉴스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폐배터리법 추진설. 다 쓴 배터리도 돈이 된다. 전일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네, 부인했죠. 그거는 이제 전일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뉴스가 왜 회자될 수 있었느냐? 그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답니다. 네, 연구 용역을 하고 맡기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니든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저 법안은 만들어질 것이다. 다만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전일 이것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고요? MPC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MPC 폐배터리 관련주 뭐 영포,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다 올랐었죠. 근데 폐배터리 관련주로 올랐다기보다는 전일 그냥 2차 전지 전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폐배터리까지 좀 아우러서 오른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 폐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궁극적으로 사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이게 짭짤한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LG나 삼성이나 SK가 이 시장을 놓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은 너무 좀 앞서가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금 보면은 중고 자동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대기업이 진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게 되면 제도도 좀 완비가 되어지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긴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전일 그런 폐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이슈로 대응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추진은 될 거고 뭐 도심형 광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한때는 그 폐자원을 다시 이제 재활용. 그 사실 뭐 그 안에 보면 거의 뭐 히토류 덩어리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자동차용 쓰다가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용으로 쓸 수 ESS로 있거든요. 갔다가 네. 완전 방전이 되면 이제 폐배터리로 다 그렇죠. 뜯어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네네. 그렇게 뭐 우리 왜 그 가정에도 보면은 2차 전지를 따로 수거해 가듯이. 네. 자, 이슈 두 가지를 다뤄봤는데 그럼 기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 오늘 관련성 있는 기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거 기업 하기 전에 풍원정리를 얼마 전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주가가 좀 강한 모양이에요. 예. 리뷰 좀 짧게. 일단 그 짧게. 통월정밀 같은 경우는 OLED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기업이죠. 네. 오픈 마스크도 하고 있고 스틱바 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파인 메탈 마스크. FMM. 예. 오픈 그 OLED 디스플레이에서 아마 지금 현재 삼성은 다이니폰 프린팅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풍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금년 하반기에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것은 재료이고 그것보다도 OLED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기준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욱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도 이런 이슈와 매칭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기업이 보이던가요? TSI입니다. TSI. 네. TSE도 있지 않나요? 네. TSE는 반도체와 관련된 그렇죠. 기업이고요. 네, 이번엔 TSI입니다. 예. 어떤 내용? 2차 전지의 처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 그 제조 공정을 놓고 보면은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2차 전지 제조가 이제 맨 처음에 전극을 만들고 조립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이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전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앞단에 있는 그 원재료들을 혼류를 해서 믹싱을 하는 것과 관련된 장비와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TSI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2차 전지 생산 라인의 분체형 활물질 이송 및 배출 시스템 특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설립돼서 202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졌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인 활물질, 도전체, 결합체, 이 용매를 혼합하는 이 믹싱 시스템과 관련돼서 사실 이 2차 전지 믹싱 시스템은 국내 시장이 3개 업체가 과점 중입니다. 유일하게 TSI만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믹싱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섞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건축 현장에서 보면은 시멘트하고 모래를 물하고 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잘 섞어야 되죠. 혼합 비율이 중요하죠. 예. 근데 2차 전지는 정말 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성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가루 상태, 네. 분체이죠. 그렇죠. 그렇죠. 분체 상태를 갖다가 분체끼리도 잘 섞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다가 결합제 용매까지 섞는 제대로 섞는 그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저것이 이제 잘못 섞이게 되면 나중에 불량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그 TV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음식점에서 밀가루 반죽할 때 기계가 교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홈페이지 보시면 저 믹싱 공장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TSI의 홈페이지에 네네.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분체를 믹서에다 공급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그냥 이렇게 그 수작업으로 뭐 몇 킬로씩 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체 상태의 원재료를 제대로 정량을 정확하게 공급해주는 그 공급 장치서부터 섞어주고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슬러지 형태로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반죽까지 해주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과점 시장 중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래처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3사를 비롯해서 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건 스텔란티스하고 벤츠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ACC 회사하고의 협업도 지금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63%, 삼성 SDI가 20%, ACC가 11%로 매출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전기 말의 평균 가동률이 60.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가동률 떨어진 걸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 와중에 회사가 설비 증설을 합니다. 네. 지금 60%밖에 안 되고 있는데도 왜 설비 증설을 할까? 저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죠. 일감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2022년 3월 4일 공시를 보시면은요. 신규 시설 공장 투자에 65억을 투자를 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현재 화성 공장 및 외주하고 있는 임대 공장 캐파가 1,200억인데 여기에다가 연말에 평택 공장 1,000억이 에딩이 되면 2,200억 매출이 되죠. 그리고 더욱더 긍정적인 건 2024년도에 가동 예정인 천안 공장이 2,000억 캐파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1,200억 캐파에서 2024년까지 4,000억 이상의 캐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일 2차 전지 업체들 그냥 설비 증설 공시만 나와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덜 되어 있는 국면이더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673억 원이었는데 기말 현재 수주 잔고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더욱더 긍정적인 것은 지난 2월 24일서부터 공시를 보시면 줄줄이 계속 수주 공시가 나옵니다. 네. 2월 24일 날 폴란드에 국내 기업 나가 있죠.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78억. 3월 10일 프랑스향, 계약 상대방은 벨코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업체인데요.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85억. 3월 11일 제조장비 공고, 이건 비밀입니다. 47억.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21일 또 비밀. 네. 비밀이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뻔하겠죠. 네. 또 56억. 4월 4일 날 미국향 42억. 이런 식으로 줄줄이 계속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장 가동률 60%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오너가 이 회사가 공격적으로 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설비 증설 열심히 하고 수주 잘 받고 하게 되면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주식 연기 채권이 좀 있나요? 네, 작년 6월에 발행된 게 있고 10월에 발행된 게 있는데 공교롭게 작년 6월에 발행된 것을 보면은 이 회사의 협업 관계가 밀접한 CIS가 투자를 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네. 아마 6월에 5번과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묶이는 물량이군요. 네네. 잠기는 물량. 시가총액이 2,400억이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코로나 믹싱기라고 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믹싱기를 개발을 했는데요. 코로나 믹싱기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서 그 믹싱기 안에서 교반을 하는 그 손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왕관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믹싱기라고 깜짝 하거든요. 놀랐네요. 예. 근데 코로나 믹싱기가 중요한 것은 코로나 믹싱기에는 도전체, 활물질, 결합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믹싱기를 통해서 시장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과 관련된 준비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TSI 흥미롭네요. 하여튼 시가총액이나 뭐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눈여겨볼 만한 네. 기업. 자, 오늘 이슈앤 소문 그리고 또 기업까지 알아봤고요. 금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